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상륙함을 공개했습니다. 대만을 침략하려는 그런 무장인 것 같은데 이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고 이게 결코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대만 침공용 초대형 상륙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 국제 군사 소식 가장 먼저 알려드리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의 상업용 위성 사진에 중국의 075형 상륙함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중국의 상해에 있는 그 후둥 조선소의 그 사진이 찍힌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075형 상륙함입니다. 075형 상륙함. 이 075형 상륙함은 무려 한 4만 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륙함인데 이게 미국의 상업용 위성 사진에 찍혔습니다. 또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 또 뭐가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곤룬산급이라고 하는 2만 5천 톤짜리 상륙함의 8번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도함보다 훨씬 큰 상륙함을 지금 8척이나 찍어 놓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4만 톤짜리 상륙함을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것인데 이게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련한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 후둥 조선소 관계자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실 뭐 중국은 인터넷 뭐 이런 것도 검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조선소 관계자가 사진을 찍어서 이런 그 군사 무기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정말 뭐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중국 당국이 뭔가 심리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사진을 지금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그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진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075형 강습 상륙함은 각 블록 제작을 마치고 선체 조립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진수가 가능할 것이다. 작년에 동시에 두 척이 건조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한 척도 작업이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안다. 이게 이제 후둥 중화 조선소 관계자의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커뮤니티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즉 다른 조선소에서도 하나가 지금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4척을 건조하려고 해요. 어쨌든 지금 두 척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조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으로 봐서 나머지 한 척은 아마도 그 대련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게 뭐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자가 자기 목숨 걸고 사진 한 장 목숨 걸고 올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당국에서 지금 대만을 향해서 대만이 지금 선거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만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심리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길래 심리전이냐? 자, 바로 이렇게 또 그 신랑 군사망 그리고 중국15 이런 데서도 이 6월 26일에서 6월 27일까지 집중적으로 이 075형 즉 4만 톤 이상의 초대형 상륙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국 해군은 오는 2021년부터 25년 사이에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인 075형 4척을 차례로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다. 항공모함 형상을 가진 075형 강습 상륙함은 항모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며 초도함이 조립을 거의 마친 상태라서 머지않아 해상 시험에 들어가 2021년에는 해군 전력에 정식으로 편입될 것이다. 이번에 건조하는 075형 상륙함은 길이 250m, 폭 30m에 시속 30노트의 속도로 항해가 가능하며 1208명의 승조원, 1673명의 해군 육전대 병력, 헬기 등 함재기 30에서 42대를 싣고 입체적인 상륙작전이 가능하다. 중국 해군은 도크형 상륙함인 071형 즉 곤룬산 그 상륙함이죠. 8척의 전력화와 더불어서 4척의 075형 강습 상륙함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해서 분쟁 해역에서의 현대적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6월 26일에서 27일 날 이틀에 걸쳐서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신문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대만 들으라고 또는 이제 분쟁 해역이라고 하니까 뭐 일본도 좀 보라고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조원은 1208명. 승조원이 1208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항공 운용 요원이 대단히 많다라는 그런 증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배를 움직이는 데는 뭐 한 3,400명만 있으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1,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 정비 요원이 이만큼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075형은 항공기, 그게 뭐 헬기든 뭐든 항공기를 운용하는데 특화된 그런 그 상륙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와스프 상륙함하고 거의 흡사한 능력, 성격,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긴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잘생겼죠. 이야,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4만 톤 이상이고요. 크기는 250m 길이에 폭은 30m입니다. 탑승 병력은 말씀드렸듯이 1208명의 승조원, 그리고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해군 육전대 1673명의 병력을 태우고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상륙 수단은요, 대형 수송 헬기와 그리고 그 공기부양정으로 실어 나르는데, 대형 수송 헬기의 그 Z18이라고 하는 대형 수송 헬기, 그리고 이제 기타 헬기 다 포함해서 항공기를 30대에서 42대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뭐 엄청난 능력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중국판 와스프, 즉 타입 075 강습 상륙함에 탑재되는 헬기들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개발해 놓은 가장 큰 헬기입니다. Z18 수송 헬기인데, 이게 탑승 병력을 무려 27명이나 탑승시키고 1000km나 날아갈 수 있다. 참 대단한, 어떤 스펙상으로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쨌든 탑승 병력 27명, 그리고 Z20 다목적 헬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UH-60을 거의 뭐 뺏기다시피 한 그런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S-70의 불법 복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S-70이 UH-60 블랙호크의 그 민수용 버전입니다. 이걸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뭐 복제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이런 거 중국에게 좀 따지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탑승 병력을 12명에서 15명 정도 탑승을 시킬 수 있는 기동 헬기고요. 이런 것들을 엄호하는 엄호 헬기로는 WZ-10 공격 헬기입니다. 우리 지금 뭐 며칠 전에 그 우리 한국도 LAH라고 해서 그 경공격 헬기, 즉 카이에서 지금 뭐 초도 비행 뭐 성공했다, 이륙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게 Z9이고 아주 작지요. 그거 Z9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못 쓰겠다 해서 중국이 Z9은 30년 전부터 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WZ-10이라고 하는 대형 공격 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파치처럼 여기 보시면 대전차 미사일 16발을 탑재한다고 해놨는데, 역시 아파치도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발을 탑재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정거리 8km짜리 HJ-10 대전차 미사일을 16발 탑재를 할 수 있는 대형 공격 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30대에서 42대까지 탑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Z18 전투기. 이게 2012년도에 한번 공개가 됐다가 지금까지는 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데, 미국의 F-35B 타입처럼 수직이 착륙 버전의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중국이 이런 능력이 될까? 아직도 사실 저도 이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075형, 즉 이 대형 강습 상륙함을 선전할 때 그 CG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중국이 개발한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겁니다. 부디 이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헬기는 이렇게 탑재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Z18 수송 헬기 뭐 한 10대 정도, 그리고 이제 10대에서 뭐 한 15대 정도, 그리고 Z20 다목적 헬기 또 뭐 한 10여 대 정도, 이렇게 하고는 나머지는 또 이제 WZ-10 이 공격 헬기 한 10대 해서, 이렇게 WZ-10 공격 헬기가 나머지 수송 헬기들을 호위해 가지고 쫙 해서 이제
강습 작전을 하고, 강습 작전이라는 것은 들어가서 뭐 로프를 타고 쫙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뒤로 쫙 내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걸 이제 강습 작전이라고 하죠. 그걸 할 때 이제 상공에서 그 이 WZ-10 공격 헬기가 엄호를 해주는 뭐 이런 강습 상륙 작전을 하지 않을까, 공중 강습 상륙 작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조합으로 Z-18과 Z-20 그리고 이제 WZ-10이 엄호를 했을 때 한 번의 비행에 이 강습 상륙함이 700명 정도의 무장 병력을, 해병대 병력을 적진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한 번에 700명 정도를 적진에 내려놓고 그것을 하늘에서 공격 헬기가 딱 엄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데, 중국이 이제 이걸 4대를 내척을 만들겠다고 하니, 그러면 중국은 한 번에 4728, 2800명의 거의 뭐 연대급, 여단급 병력을 적진에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공중 강습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별도로 또 공기 부양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신속하게 또 더 많은 병력을 또 해안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가지게 되고요. 이런 엄청난 상륙 능력을 중국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075의 또 다른 히든 카드, 바로 란징입니다. 란징. 이게 이제 남색 고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CG예요. 사진 같은데 사진에다 교묘하게 합성한 CG인데, 미국의 CV-22 오스프리처럼 수직 이착륙 틸트로트 수송기예요. 그런데 CV-22 오스프리는 이 로터가 2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위로 떠가지고 뜨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헬기처럼 이렇게 날아가다 속도가 붙으면은 이 프로펠러를 앞으로 내리죠. 그래서 수송기처럼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로터가 4개입니다. 4개라고 하는 것은 즉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개발 중인데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60톤, 그리고 최대 탑재 중량이 30톤이기 때문에 여기는 장갑차까지 실을 수 있어요. 뭐 병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장갑차까지 실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게 이 075 대형 강습 상륙함에 탑재가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 중국이 이 군사력을 아주 우선시하는 그런 정부다 보니까 이 군사력에 투자하는 이런 그 과감성, 이런 거 보면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저는 이 군사 분야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부럽기도 해요. 정말 이게 실현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획했으니까 원하는 성능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사한 성능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참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이제 후둥 조선소에서 한쪽에는 이 075형, 즉 4만 톤짜리 대형 상륙함을 조립하고 있는 사진이 보였고, 그 옆에 거의 다 만들어 놓은 또 상륙함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2만 5천 톤짜리. 바로 그게 이 곤룬상급 상륙함입니다. 071형 상륙함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만재배 수량이 2만 5천 톤 이상, 크기는 길이가 210m, 우리 독도함이 199m니까 독도함보다 무려 11m나 더 길어요. 그리고 28m, 너비는 이제 독도함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상륙 병력은 800명 이상을 상륙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는 아까 그 Z-18 대형 수송헬기 4대, 그리고 공기부양정 4척, 이렇게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게 2만 5천 톤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독도함이 만재 배수량이 1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독도함은 위에 이제 평가판이고 함교가 귀퉁이에 조금 있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뭐 위에 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도 독도함보다 길고, 위에 갑판 위에 이만큼 많은 그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역시 2만 5천 톤 이상, 어쩌면 3만 톤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덩치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Z-18 수송헬기가 한 대당 27명의 그 병력을 수송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만 해도 100명 이상, 한 번의 비행에 100명 이상, 그리고 이제 여기 LCAC 4척씩 해서 LCAC 즉 공기부양정 4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8척이니까 48, 32, 32대의 전차를 한 번에
상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곤룬상급에 있는 것이고, 아까 075형이 세척의 그 공기부양정을 탑재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것들과 다 합하면 이 075형 내척이 각각의 공기부양정 세척, 그리고 이 071형 이게 또 각각이 공기부양정 내척식을 실을 수 있으니, 이 하늘에서 공중 강습하는 것, 그리고 이 많은 수량의 공기부양정들이 신속하게 돌격 상륙하는 것, 이게 합해지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이베이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만은요. 왜냐? 대만은 지금 이제 대만섬이 여기 있으면 이 지역을 핵심 방어 라인으로 삼고, 여기에 해안포, 지대함 미사일, 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소형 미사일 보트, 고속정, 미사일 고속정 이런 것들 집중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중국의 상륙 부대들이 건너올 거니까 여기에서 바다를 막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075형 그리고 072형 이런 대형 상륙함, 초대형 상륙함들이 무려 12척이나 만들어져서 이 위에서 뒤로 들어오면 이게 어떡할 거냐. 대만의 방어선은 전부 여기에 있는데 뒤로 들어와서 타이베이를 바로 때려버리면 어떡할 거냐. 왜냐? 타이베이는 해안선에서 불과 2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해안선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 바로 위에서 들어와서 타이베이를 쳐버렸을 때 어떡할 거냐. 미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신속하게 그냥 타이베이를 쳐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돼서 075형 4척, 그리고 071 곤룬상급 8척, 거기에서 한 번의 비행에 공중 강습시킬 수 있는 병력이 무려 3,260명입니다. 헬기를 통해서 한 번에 상륙할 수 있는 병력이 3,260명. 이게 타이베이 시내에 들어와서 국방부 뭐 이런 것들 장악을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각각 4척에서 출동한 WZ-10 공격 헬기 한 40대 정도가 계속 폭격하는 엄호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이 이 북부 지역의 제공권을만 잡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제공권, 미군이 오기 전이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러면서 이제 또 역시 071형 곤룬상급에서 또 역시 지원을 하고 하면은 이 공기부양정에서 거의 시속 100km의 속도로 공기부양정에 전차 한 대씩 또는 장갑차 2대씩을 탑재하려고 막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타이베이는 해안에서 불과 20km밖에 안 되죠. 전차 한 30대, 장갑차 한 30대, 그리고 공중 강습 병력 3,260명 1회 상륙에,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시 또 싣고 또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다 합하면 이 12척의 대형 상륙함에 있는 병력들 다 합하면 무려 11,000명을, 한 개 정규사단이죠. 11,000명을 이 능력으로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 타이베이 큰일 난 겁니다. 정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어쨌든 미군과 협조를 잘해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타이베이가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전력들이 주로 북해함대, 즉 칭다오, 그리고 동해항대, 즉 상하이 옆에 이제 닝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 배치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서해 코앞에 이 전력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과 어떤 그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중국이 옆에서 확 쳐버렸을 때, 이런 식으로 쳐버렸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특히 미군 없이 감당할 수 있냐? 지금 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군하고 관계를 끊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전력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감당 못합니다. 2012년에 중국이 우리 합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을 분할하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이거 중국이 먹고, 함경북도 러시아 주고, 북한 강원도 미국 주고, 그리고 한국은 황해도 그리고 평안남도만 먹어라. 그리고 평양특별시 이 지역은 공동 관리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 합참에게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합참은 부인했지만 이게 이제 당시 MBN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그 야욕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게 우리 옆구리를 완전히 내주는데 지금 동맹을 지금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 중국을 이런 세력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확실한 동맹과 지금 거의 선을 끊으려고 하는 이 마당이니까 정말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런 일 생겨서는 안 되겠고 대만 타이베이도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도 안 될 겁니다. 남의 일 아니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한미동맹 굳건하게 다져가야 되겠고 이 정부가 그걸 못하면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